빛을 쬐어주는 노광기 하나가 거의 한 2천억 원. 치킨 프랜차이즈 하나가 매출이 한 2천억 하거든요. 돈을 하나도 안 남기고 1년 내내 치킨을 팔았는데 네. 노광기 하나 못 사는 거죠 이제. 하나는 그 트랜지스터를 제가 조그맣게 많이 만들어도 네.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종칩을 결합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패키징 기술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파운드리들을 대결할 때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반도체는 크기가 작아지면 수율이 올라가요. 크기가 작아지면 수율이 올라간다고요? 저희가 뭐라고 호칭을 불러드려야 되죠? 작가. 작가. 지금은 무직. 네, 근데 무직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무직으로 하면 괜찮은데 네. 무직 한 분 모셨습니다 하면 여기 채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좀 괜찮아요. 사실 무직이라고 해도 돼요. 아니 SK 하이닉스를 올해 3월에 나오셨다고요? 네네. 그럼요.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시고요? 뭐 나름 야심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네. 뭐 덕분에 이런 것도 출연할 수 있으니까. 아니 혹시 책이 잘 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잘 되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니 진짜 그 반도체 제국의 미래 이 책 제가 그 집에서 라이브 할 때가 있거든요. 골방 라이브 할 때 그 저자 정인성 저자님 나온다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사람들이 반재미 바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반잼이요? 예, 줄임말 반도체 제국의 미래. 그래요? 그 저자님도 모르셨어요? 그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저자님도 모르는 이제 약자로. 그래서 반재미 반도체 제국의 미래 우리 정인성 저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게 원래는 2019년에 처음 나왔던 책인데 예, 맞아요. 이번에 증보 개정판. 네, 개정 한번 하면서 페이지도 좀 늘리고 옛날에 좀 창피한 것도 고치고 그게 핵심이죠, 사실. 야, 430페이지입니다, 거의. 네,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책을 보고서 굉장히 저도 좀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한번 다시 싹 정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중간에 되게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네, 솔직한 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되게 광범위한 내용들을 총망라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힘들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읽어보면 뭔가 모르는 데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책이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뭐 그럼요. 저만 어려웠던 건 아니고 네.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한데 근데 사실 제가 그 정인성 작가님한테 미리 좀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잘 아시는 분들은 반도체 이른바 8대 그럼요. 공정이라고 하는 제조 공정은 다들 꿰고 계실 텐데 네, 그렇죠. 아직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콘텐츠를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럼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나마 좀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건 당연합니다. 저도 만들어지는 건 못 봤기 때문에 그거 보면 망가집니다. 그거는. 실제로 본 사람은 없죠. 팹에 스막 입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슬쩍 볼 수야 있겠죠. 실제 들어가시는 분들, 네. 라인에 들어가시는 분들 아니고. 네, 근데 눈으로 본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8대 공정 웨이퍼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럼요. 예, 설명 한번 좀 시작을 부탁드릴게요. 해볼까요? 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빠르게 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 8대 공정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했지만 네. 그 8대 공정은 반드시 그 순서로 가지도 않고 그 공정 안도 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많아요. 공정이 순서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요. 예를 들면 제가 웨이퍼 만드는 건 만든다고 치고 네. 그 다음에 산화하고 그 다음에 노광하고 식각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반드시 그 순서로 가는 건 아니에요. 식각을 할 때도 두 번 여러 가지 중간 단계를 거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정들에서 특히 노광이나 식각, 증착 이런 과정들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방에서 우리가 칼을 세로 썰 거냐 아니면은 깍둑 썰기 할 거냐 좀 이런 느낌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식칼도 쓰고 채칼도 쓰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도구일 뿐이에요. 원하는 모습을 만드는.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반도체 사업이 왜 이렇게 잘 되느냐, 왜 이런 방식을 쓰느냐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결국 우리가 식각하고 노광하고는 다 같은 면적 안에 조그만 물건을 잔뜩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정을 일단 외우기 쉽게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뭔가 많은 패턴을 찍을 수 있으면 다 섞어서 써버립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는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증착이라고 부르는 물건도 그 원자 수준에서 최근에 증착하는 거랑 옛날에 화학 증착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냥 다른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일단 요약을 해보면 반도체 뭐 쉽게 안 만들어지지만 쉽다고는 써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결국 원리는 이런 물건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어디 원하는데 도색을 한다고 해보면 네. 예전에 제가 요 부분만 도색하고 싶으면 여기 그 벗겨진 곳 네. 요쪽만 이렇게 보호 필름으로 드러내고 여기 전체에 한 방에 스프레이를 뿌리겠죠. 네. 그러다 제가 예를 들면 여기 보니 가운데 패턴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 여기 보호 필름 씌우고 여기도 없애버리고 여기 보호 필름 가운데 뚫어버리겠죠. 네. 뭐 여기 아마 보호 필름을 뚫고 여기다 칠하면은 여기가 아마 모양이 생기겠죠. 그렇죠. 거기만.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 요 부분에다가 뭐 이제는 이렇게 좀 길쭉한 모양 만들고 싶어요. 그럼 또 보호 필름 씌우고 뭐 뿌리고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반도체 제조는. 근데 요런 일을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만한 웨이퍼에다가 수천억 개 트랜지스터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단들을 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결국 뭐 왼쪽 바퀴 위프 아까 말한 것처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여기 구멍 뚫어서 칠하고 보호 필름 붙이고 네. 뭐 예를 들면 요 겉에를 살짝 갈아낼 수도 있죠. 뭐 기스가 났으면 네. 색을 칠하고 싶으면 색을 칠하는 거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그럼 처음. 자, 일단 전체 과정 요약은 이래요. 이 웨이퍼 제조는 사실 반도체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원자재죠. 이거 재료죠. 이거는. 이 재료를 사서 실제로 반도체 회사가 하는 과정은 뭐냐면 요쪽 중에 일부나 전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부분 다 하는 데들은 뭐 IDM이라고 부르고, 아이고, 이거 뭐 파운드리도 포함인데, 뭐 네. 이건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보죠. 파운드리거나 네, 파운드리. IDM이거나. 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팹리스라고 부르는 회사들은 요거 하는 부분들이 팹리스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장 없이 설계만. 그렇죠. 요 마스크 만들기 직전까지 가는 애들이 팹리스죠. 네. 이 그림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자, 그럼 제일 첫 부분은 웨이퍼 제조인데 8대 공정 하면 이거 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이거 뭐 반도체 회사가 사다 쓰는 건데 그렇죠. 요 과정은 결국 요런 다양한 모습의 그 단결정 실리콘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 저걸 이제 인곳이라고 하죠. 네, 인곳이라고 부르고 요 가운데 그 시드가 되는 녀석을 넣고 빙빙빙빙빙빙 돌리면서 성장을 시키면 네. 결정이 한 방향 아마 요 절단면 방향으로 실리콘 그 분자들이 쭉 늘어서 있는 형태가 되는데 요런 거를 이제 그 반도체용 실리콘이라고 부르죠. 그 결정이 한 네. 방향으로 돼 있어서 단결정이라고 그렇죠. 하는 건가요? 예. 이제 이 다결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광 전지 같은 거 만드는 물건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그 이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CPU 같은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실리콘 원자들이 늘어선 모습이 좀 제각각이라서 아하. 당연히 더 싸겠죠. 아하. 그래서 태양전지도 이 단결정으로 만들면 효율이 좀 좋은데 아. 비싸겠죠 대신. 단결정이 훨씬 더 비싸고 그렇죠, 효율적인. 뭔가 그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단자 들어가거나 네. 순수 뭐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아 비싼 거구나. 기술력이 높구나. 아하.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구나. 네. 뭐 그래서 다 똑같은 이런- 실리콘이 쓰이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태양 전지에 쓰이는 것보다는 반도체용 네. 실리콘 웨이퍼가 훨씬 더 그렇죠. 비싼. 네. 음, 만들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럼 이제 드디어 반도체 공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저도 가본 적 없는 곳이지만. 네. 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 보통 산화 공정인데 뭐 이 산화는 이름 그대로예요. 우리 영어로 쓰면 옥시데이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와 산소를 결합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뭘 만드느냐? 보통 산화 실리콘 만듭니다. 그리고 뭐 결국 이거 과정 보면은 한번 씻고 이거 말 그대로 굽죠. 이제 우리가 굽는다고 표현하는데 산소를 넣어서 이제 열을 가해주면은 실리콘과 결합해서 여기 SiO2가 형성이 되는 구조죠. 네. 이런 공정의 특징을 보면 되게 많은 물질을 한 번에 변화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뭐 원자 레벨에서 증착하는 이런 거랑 비교하면 좀 덜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일단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리콘 인곳을 이렇게 썰어내서 그렇죠. 하나의 이제 옛날에 그 디스크 판 같은 판을 네, 만드는 맞아요. 건데 이제 그 위를 산소에다 노출을 시켜갖고 산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산화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꼭 산화부터 하는 건 아니고 네. 뭐 그 전에 다른 처치를 해도 되죠. 뭐 세척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산화가 필요한 이유. 이 산화는 근데 중간에도 계속 나와요. 꼭 처음에만 하는 거 아니고. 네.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대로 계속 도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이 산화막을 만드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트랜지스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게이트를 만들 때도 사용하고요. 혹은 그 완성되고 나면은 반도체 노출을 막으려고 네. 마지막에 마치 그 막처럼 씌우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처음에 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반도체 회사가 모양을 만들거나 칩을 완성했을 때 네. 뭔가 좀 보호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완성된 칩을 외부에서 보호하거나 네. 혹은 제가 식각액을 써야 되는데 식각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아하. 그러면 그런 거 씌워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목적은 그냥 보호예요, 얘는. 네. 보호와 보호. 차단을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사용할 머터리얼에 따라서 산화를 쓰기도 하는 거고 뭐 그 심필름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일단 산화를 했고 네, 한번 요거 설명해 볼게요. 이제 예. SI2 근데 뭐냐? 이거 유리입니다, 사실은. SI2, SiO2. SiO2. 네, 사실 이거 유리고요. 예. 아까 예. 실리콘에다가 네, 산소 그렇죠. 산화가 된 그렇죠. 산화된 실리콘이죠. SiO2. 그럼 얘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유리기 때문에 유리에 전기 안 통하죠. 네. 집에서.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반도체 들어가도. 그래서 예를 들면 게이트에 이렇게 전기 차단에도 사용하고 그리고 아예 요거 반도체 이만큼 완성되면 요런 데도 막 만들고 층과 층 사이에도 막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쓰느냐? 뭐 이게 실리콘이잖아요, 사실. 예. 그거 만들기가 쉽겠죠. 그리고 어떤 차단막들은 특성이 안 맞으면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차단하려면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선택해 볼 수 있는 선택지더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다음. 자, 이제 노광입니다. 산화 공정에서 이제 노광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노광이 진짜 반도체 제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광은 네. 빛에다가 이제 노출시킨다. 그렇죠. 예. 이 노광이란 단어 원래 그 사진 현상하는 데서 나올 거야, 아마. 그렇죠. 말 그대로 빛에 노출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꽃이라고 불렀느냐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산화도 하고 나중에 식각 증착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얘들은 전부 다 담그는 거예요 통째로 웨이퍼를 통째로 굽는다 웨이퍼를 그 식각 기체 통하는 곳에 놓는다 웨이퍼에다 전체적으로 뭐 그 이온 주입을 한다 예. 근데 노광은 패턴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제가 아까 썼던 자동차 재탕했는데 네. 제가 요 자동차에 예전 패턴을 요만하게 안 그리고 예. 이제 요만한 패턴을 막 그리고 싶어요. 되게 가느다란 패턴을 막 새기고 싶은 거죠 자동차에.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요 필름들을 작게 작은 패턴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 예를 들어 요거에서 요렇게 좁아진다든지. 노광기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사실은. 요 이제 쉽게 말하면 웨이퍼는 사실 뭔가 씌우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씌울 수밖에 없는데 항상. 네. 여기서 이 웨이퍼의 특정 부위만 노출시키고 싶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가리고 싶을 땐 가리고 네. 노출시키고 싶을 때는 노출시키는 네. 사진 찍듯이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 자동차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자동차에 여기 드러내는 방법이 반도체 회사들이 일단 왕창 씌우고 네. 이 부분만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뚫고 싶은 부분만. 아하, 그렇죠. 그래서 노광기가 이거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 요거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 써보신 분들은 좀 이해 빠르실 텐데. 아, 이게 요즘 세대는 잘 그렇죠. 몰라서. 아, 요즘 세대들은 이제 필름 카메라를 써본 세대가 써보신 분들은 없을 수 있어서. 네, 저도 요즘 세대라서. 그렇다고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죠. 아니지 않나요? 슬픈데. 다 이렇게 필름 감던 네. 시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노광을 하기 전에는 반도체 공장 안에 마스크가 와 있어야 돼요. 요거는 그 설계의 영역입니다, 사실. 네. 정확하게 설계 회사가 마스크 제조 회사에게 맡겨야 되죠. 거기서 말하는 마스크란 일종의 설계도가 그려져 그렇죠. 있는 네. 막 같은 그렇죠. 거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게 제가 예를 들면 CPU 회사라고 하면은 네. 예를 들면 이게 웨이퍼라고 하면 CPU는 패턴이 뭐 요런 모양으로 생겨 있을 수 있고 네. GPU는 뭐 별 모양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요거는 설계 회사가 이런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파운드리랑 이걸 같이 하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CPU와 GPU 차이를 정하는 건 결국 요 패턴인 거예요. 웨이퍼에 새겨진.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왔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면 요게 웨이퍼라고 하면
이제 Y 스트릿이란 패턴을 잔뜩 새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 패턴을 뭐 좀 튀어나오게 만들거나 색칠하고 싶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웨이퍼 전체를 다 씌워놓고 요 마스크에 빗을 쪼여갖고 네. 웨이퍼 위에 이렇게 패턴을 이제 태우는 거죠. 요 모양으로. 지금 Y 스트릿이라는 그 글자만 비워 놓은 거고. 네. 그러면 그 글자 그 모양으로 빛이 투과를 하게 되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겉에 한번 그 필름을 발라줘야 됩니다. 그 잘 타는 거. 그러니까 노광을 하기 전에. 네, 그렇죠. 네. 웨이퍼 위에다 먼저 바르고 그 다음 노광을 해서 원하는 데 드러내는 거죠. 여기 말한 것처럼 자동차에 한번 비닐 씌운 다음에 비닐을 뜯어내는 과정인 거죠. 그 미리 발라놓는 걸 그 포토레지스트.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화학물질. 네. 그래서 그 뭐 재작년에 계속 이제 국산화 이슈. 네, 그럼요. 계속 네. 있었던 그게 이제 포토레지스트라는 일종의 필름과도 같은 그 현상에 맞죠. 네, 맞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보면 이게 노광이 꽃이라고 하지만 필요한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이 포토레지스트 없으면 씌울 게 없으니까 이거 소용이 없죠. 네. 여기 씌울 거 없어도 마스크 안 들어오면 소용 없겠죠. 네. 다 있는데 정작 요게 없으면 또 소용 없고 뭐 그런 겁니다, 사실. 빛이 또 제일 중요하고. 네. 네. 그리고 요거의 특징은 되게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패턴이 뭐 이거 반도체 보면 층이 엄청 많아갖고 네. 첫 번째 층에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광하고 뭐 산화를 하고 예전 그 다음에 세척한 다음에 또 노광하고 그 다음에 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노광한 다음에 이온 주입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양으로 뭔가 해야 될 때마다 노광을 계속 합니다. 그게 이제 거의 반도체 안에 있는 적층이라고 따지면 한 층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사진을 계속 찍는 거죠. 네, 한 층에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사실. 한 층에 여러 번.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거는 다분히 반도체 회사의 선택이고 그 횟수를 줄이면서 최대한 그 성능을 유지하는 게 이제 거기 원가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 설계에 따라서. 네, 이거 노광기 하나 줄이면 얼마나 이득이겠습니까?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빛을 쬐어주는 노광기 하나가 거의 한 2천억 원. 그렇죠. 뭐 다음 세대는 뭐 3천억 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살 거 아니니까. 아까 이거 설명은 쭉 드렸고요. 제가 그 여러 층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요런 부분들 있죠. 그럼 제가 요런 거 보면은 이게 약간 입체기도 하고 하잖아요. 뭐 안에 ASML의 L자가 지금 잘린 겁니다. ASML이죠. 네, 제가 예. 하나 만들어 놓죠. 지금 L자 쓰신 거예요? 네. 자, 이거 보면 요런 거 보면은 뭐 이게 게이트인데 게이트 구조가 뭐 되게 복잡하죠. 네. 그러면 요런 거를 만들려면 노광 여러 번 하고 예. 그 위에 증착도 하고 또 깎아낸 다음에 또 증착하고 또 노광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해서 저렇게 층이 쌓이는. 네, 그런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요 밑에 소자층 다 만들면 이제 이게 메탈이죠. BOL이라고 하는. 네. 이게 메탈 쌓아갖고 보면 이런 식으로 막 연결도 하고 그래요, 소자끼리. 이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그러니까 8대 공정 한 번씩 하면 제조 끝 이게 아니고 네. 우리가 말하는 요 8대 공정 중에 뭐 웨이퍼 생산 이런 거 빼고 네. 계속 그 안에서 막 500번, 600번씩 합치면은 그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게. 네, 그럼요. 네. 예를 들어 인텔 CPU 같은 거 요 위에 금속층이 거의 10층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금속을 단순히 쌓는 게 아니고 연결돼야 되는 놈이랑 같이 연결돼야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많이 걸리고. 뭐 어쨌거나 노광은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ASML은 뭐 여기 어드밴스드 머터리얼보다 시총도 큽니다, 보면. ASML은 이제 네덜란드 회사고. 그렇죠. 뭐 원체 너무 유명하고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네. 극자외선을 네. 이용해서 이제 노광을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이제 그 회사가 유명한 이유는 요게 보면 소자 이렇게 두 개 보이죠? 요 간격을 최대한 좁혀줄 수 있는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더 미세한 빛을 그렇죠. 쬐야 되니까. 예를 들면 캐논 노광기를 쓰면 간격이 이따만큼 나온다고 하면 EUV를 쓰면은 뭐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얇은 빛을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들 한 2013년, 14년에 EUV 노광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 2013, 14년도에? 네, 그러니까 한 그때쯤이면 나오겠지라고 옛날에 사람들 많이 생각을 했죠. 네. 그 불화르곤 레이저 이런 거 쓸 때 불화르곤 끝나면 뭐 쓰지? 극자외선이네? 뭐 그런데 10년이면 나오지 않을까? 막 그런데 안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다들 이제 대안을 찾아 나서고. 불화아르곤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화학 물질. 네, 그것도 그 레이저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레이저 소스로 쓰이는. 네. 불화아르곤을 활용한 레이저 방식의 그렇죠. 네. 노광 포토 공정이었는데
이제 원래 그거 다음엔 바로 EUV로 넘어가고 싶어 했는데 네. ASML도 기술 개발이 힘들어서 오래 걸리고 이제야 상용화되는 중이죠. 그래서 그럼 나중에 극자외선이 굉장히 지금 그 장비가 많아지면 불화 아르곤을 활용한 그 레이저 방식의 포토 공정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사라지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예. 이 층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미세 패턴은 어디 필요하냐면 요 밑이 소자잖아요. 근데 요 소자 밀도가 트랜지스터 밀도예요, 사실은. 아하. 거기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몇 개나 네. 들어가느냐. 그렇죠. 거기에 뭐 몇억 개 그렇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커지죠. 점점 위로 가면 그 커집니다. 위엔 좀 얘가. 넓어지죠. 이런데 EUV 쓰는 건 뭐 쓸모가 없죠. 이제 그렇죠. 덤프 트럭을 몰고 이제 쉽게 말하면 택배 가는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아 해도 됩니다. 돈이 넘쳐나면 해도 되는데 아마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저기 밑에는 정말 그 미세하게 그렇죠. 네. 전동 킥보드 정도로 다녀야 되는 그런 그렇죠. 길이니까 미세한 게 필요한데 위에 넓어지는 패턴은 그럼요. 네. 어차피 덤프 트럭 같은 걸로 일을 해도 되는. 네. 비유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적절하네요. 네, 뭐 저는 기억만 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뭐 반도체 만들 거는 아니니까. 네, 저도 만들 거 아니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그 포토 공정, 네.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 그 포토 공정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은 식각 공정으로 넘어갑니까? 네, 그럼 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든다고 하면 네. 깎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붙이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네. 뭐 이거 이름이 말해주듯이 깎는 겁니다. 어떻게 깎느냐 하면, 아까 이게 웨이퍼 표면이라고 하면, 네. 아까 그 포토 공정을 하면은 요 위에 필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네. 요 필름을 살짝 이렇게 태우면은 요 태운 부분에 구멍이 나겠죠? 네. 그러면 요런 데다가 그 식각 기체나 식각액을 넣어서 이 아랫부분을 슬슬슬슬슬슬 깎는 게 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사진을 찍은 네. 노광을 한, 그렇죠. 즉 포토 공정을 거친 이유가 그 어떤 선을 만들기 그렇죠. 위함이고, 그 자리를 이제 더 깎아내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뭐 깎아도 되고, 뭐 쉽게 말하면 네. 이후에 이온 주입을 해도 되고, 뭐 제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나중에 증착을 하면은 뭐 모양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는 거죠. 네네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에서 제가 요 부분만 깎아내고 싶어도 역시 보호 필름 놓고 네. 여기다가 부식하는 물질을 마구마구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 식각은 뭐 웻이랑 드라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특성은 훨씬 다양하고요. 네. 뭐 웻은 이제 쉽게 말하면 액체에 담그는 거. 그리고 요 드라이는 기체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데. 네. 이제 웻은 속도가 빠른데 대신에 좀 원하는 모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액체니까. 네. 예. 그리고 기체는 좀 느리고 그렇겠죠. 근데 좀 더 정밀한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유종에 필요한 것들을 잘 섞어서 써야 되겠죠. 아마 보통 제일 그 밀도가 중요한 부분은 드라이를 쓴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 최근에 이런 것도 중요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반도체 밀도를 높이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네. 뭐 예를 들면 D램의 캐패시터도 이렇게 키가 커지고요. 키가 커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D램을 운영하려면 네. 전자를 저장해야 되는데, 네네. 전자를 저장하는 양이 많이 줄어들질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전자 10만 개에서 5만 개 이런 건 괜찮은데, 네. 전자가 뭐 10,000개 됐다, 예를 들면. 예. 10,000개에서 5,000개, 2,000개 이렇게 줄이면은 사실 그 데이터가 잘 저장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칩은 작게 만들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 컵에다가 전자를 보관하는데, 그 컵의 지름을 줄였어요. 네. 근데 들어가 있는 전자의 양을 유지하려면 키를 키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애칭을 해야 되고, 그리고 3D 랜드도 이제 그 셀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놨으니까 네. 밑으로 깎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뭐 요즘 나오는 각종 패키징이나 연결하는 방식도 깎는 것들입니다. 다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각 중에는 지금은 좀 깊게 수직에 가깝게 많이 파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죠. 식각은 이제 애칭 공정. 그렇죠. 이렇게 표현도 네. 하고. 증착과 이온 주입인데 이게 조금씩 설명마다 다른데 그냥 한 번에 묶었고요. 여기서는 이 방막은 어떻게 보면 좀 산화랑 비슷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그 무언가를 씌우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방막 공정을 사용하는데 네, 막을 씌운다. 방막. 보통 이게 산화보다 그 얇고요. 그리고 그 실리콘이 아닌 물질들도 씌울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실리콘 얘기할 때 단결정, 다결정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그 결정 방향도 좀 정하려면은 방막 공정을 써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가 어떤 모양으로 늘어서야 되냐 이런 것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뭔가 씌우는 목적은 뭐
사실 비슷하죠. 산화랑 비슷한 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특정한 위치에 뭐 가려지게 하거나 네. 경계선을 지어주고 싶거나 할 때 쓰기도 하고요. 네. 혹은 그냥 특정한 금속 같은 걸 살짝 도포하고 싶을 때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왜 발라야 돼 하면은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다치면 후시딘 바르고 뭐 아, 책상에 뭐 기스 나는 거 싫으면은 뭐 그죠, 뭐. 책상에다 유리도 씌우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뭔가 바르고 싶으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근데 반도체 방막도, 회사가. 증착도 이제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산화랑 비교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정밀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미세화가 진행되면 이것도 중요해집니다. 그것도 뭐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CVD 있고 뭐 PVD 있고 네. 뭐 그리고 아토믹 레벨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원자층으로 이제 그렇죠, 네.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이제 PVD도 거의 되게 얇게 하긴 하는데 네. 이거를 그 아톰 레벨로 바른다고 해서 뭐 아토믹 뭐 이런 단어들을 쓰기도 하는 거죠. 네. 뭐 결국은 물질 바르는 거죠, 그거 다. 그것도 어떻게 바르느냐, 또 얼마나 얇게 바르느냐. 그렇죠. 얇게 원하는 부분에 좀 옆에 발라야 될 수도 있고 네. 수평으로 발라야 될 수도 있고 두껍게 얇게 해야 되고 바르는 물질도 많이 다르고요, 할 때마다. 역시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증착 이렇게 한 공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하이케이 같은 거 쓸 때랑 네. 다른 얇은 막 만드는 건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되게. 하이케이라는 건 어떤? 이거 의미? 고유 전체인데 예. 이제 고유전체. 네, 이거는 뭐 그냥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원래 목적은 예. 요 게이트에 전압을 가해주면 이렇게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열어줬다 닫아줬다.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쓰는 게 그 아까 SiO2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미세화가 계속 진행되면 이게 누설 전류가 많아집니다. 전압을 유지하면은. 그러니까 그 선끼리는 굉장히 미세해지는데 네. 그 옆으로 뭐 좀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게이트랑 이제 요 원래 이 트랜지스터 핵심은 게이트는 이름부터가 이제 문이잖아요. 문이죠. 예. 문이라고 여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요. 네네네. 오로지 요 N에서 P 혹은 P에서 N으로만 전류가 왔다 갔다. 흘러야 되는데 예. 슬슬 셉니다, 이게 사실. 미세화가 계속 되면 이게 슬슬 새죠. 그렇죠. 그래서 덜 새는 물질을 발라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확하게 여기 전압이 높으면 많이 새기 때문에 이제 네. 제 기억으로 너무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전압하에서 좀 더 여기에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요 게이트가 성능이 좋아야 여기에 통로가 크게 열리는 거고 통로가 크게 열려야 0과 1이 잘 구분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세화해도 충분히 됐는데 이제 예. 그냥 미세화 했다가는 이거 0, 1 구분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여기 머터리얼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뭐 그러다 보면 요것도 이제 뭐 메탈로 바꾸고 그럽니다. 뭐 그런 거 HKMG라고 쓰죠, 이제. 예.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 자체가. 네. 그러면 이제 장비 같은 것도 요 과정에 쓰는 장비는 싹 바뀌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저 게이트의 구조도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게이트의 구조도 달라지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핀펜 모양도 나오고 삼성이 말하는 GAA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마 핀에서 GAA로 넘어가면 이런 방막, 이제 에픽택시 이런 표현 쓰는데 네. 단결정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해질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 GAA 같은 거는 모든 회사가 가기 때문에 지금 네. 시간의 차이만 있지. 그러니까 중요해지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23년 양산 목표. 네, 맞습니다. 게이트 오로라운드라고 하는 그거는 말 그대로 저 게이트의 구조. 그렇죠. 훨씬 더 그 안이 뭐 좀 3차원적으로 이렇게 막 네, 복잡해지는 맞습니다. 거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요 채널 하나가 이렇게 위로 쭉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말 그대로 올 어라운드. 네. 예. 이 뭐가 올 어라운드냐 하면은 요게 게이트고 네. 요 게이트가 여기 채널을 컨트롤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올 어라운드라는 거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제 채널이 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 네. 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게이트가 주변으로 꽉 잡고 있죠. 그래서 올 어라운드라고 부르는 거죠. 정확히 요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편에서 보면은 요런 모양이 되죠, 얘가. 아하. 아유,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되네. 넘어갑시다. 네. 그러네요. 아무튼 게이트의 네.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 네, 뭐 이거 이윤 주입 공정인데 네. 이거는 이거는 주입을 해야죠. 네, 이거는 그 우리 소자층을 만들 적에 N모스, P모스를 형성하려면은 네. 이제 실리콘 그 단결정 실리콘에다가 불순물을 좀 넣어줘야 돼요. 네. P타입을 만들려면 뭐 몇 쪽?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 하는 과정이에요. 이 이윤 주입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온 주입할 때는 물질을 많이 넣지 않고요. 그 이온을 불순물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 그렇죠. 건가요? 뭐 임퓨리티라고 부르죠, 그 영어에서. 예, 예. 근데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사용하는 빈도는 적다고 봐야죠. 한 번만 주입하면 되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뭐 필요하면 다른 데다가도 좀 임플란트도 치고 할 수 있는데 네.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은 그 소자층 그 맨 아래층 형성할 때 네. 트랜지스터에 이제 P웰이랑 N웰 만들 때 이제 트랜지스터 PMOS, NMOS 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얘네들을 트랜지스터 만들어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저 이온을 주입해야지만 진정한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웨이퍼도 이 이온 주입 안 된 영역들도 많이 있어요. 해보면 필요 없는 영역에 안 해도 되죠. 아, 그쵸, 그쵸. 네. 저거는 말 그대로 전류인가요? 전하인가요? 뭐가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지기 네, 그렇죠. 위해서 예. 하는 것. 요 아까 앞에 봤던 요 채널이 네. 일을 하려면은 네. 요런 거 뭐 NP 쓰여 있잖아요. 예. 요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건 깎아서 만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온 주입하는 공정이 그 다음이었고 네.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패턴들이 여기서부터 반복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요 과정들이 그냥 다 중간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러 하다 노광 나오고 깎고 네. 그러다 증착했다가 또 노광한 다음에 깎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양이 다르면은 이 순서는 다 섞입니다. 아까 그림에 요런 모습으로 제가 그려놨잖아요. 네. 실제로 요런 거예요. 노광을 하고 마스크 바꿔서 노광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막 여기서 해요. 네네네. 그 다음에 또 마스크 바꿔서 노광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해야 되면 또 뭐 막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8대 공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요 전 공정에서 이 과정을 엄청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네. 저거를 이제 그냥 그 도식화해 놓은 게 이제 8대 공정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그러니까 거고. 반도체 8번 단계 거치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요 과정들을 어떻게 섞어서 어떤 모양의 마스크를 쓰느냐가 반도체를 정하는 거죠. 저게 이제 이온주의까지 거의 한 5번째, 6번째 그렇죠. 그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뒤는 거의 네. 이제 한번 보죠. 예.